중소기업들한테도 지금 ESG 관리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ESG가 지금까지 뭔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ESG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기업의 수명은 계속 줄어들어요. 망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왜 이렇게 망할까? 건강하지 못한 기업이 이렇게 많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건강한 기업이, 오래가는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기업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 흔히 ESG 경영을 착한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ESG 경영은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인데요. 바로 ESG 전문 미디어 스타트업 대표님이십니다. 조선일보에서 실제로 편집장을 맡으셨던 분이시고요. 공익 섹션에서 오늘 임팩트온 대표님, 박난희 대표님 모시겠는데요. ESG가 정말 우리 기업에 어떻게 조직 문화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난희입니다. ESG와 조직 문화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조금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S를 평가하는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적 자본 관리라고 해서 휴먼 리소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휴먼 리소스에 대한 내용들이 왜 중요해지고 있냐. 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얘기. S의 경우는 인적 자본에 있어서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관리가 없으면 되게 리스크에 빠진다는 내용. 그래서 이 S가 되게 지금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말하자면 회사는 주로 주주의 것이다 라는 게 보편적인 자본주의에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대명사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가 주주의 것만은 아니다. A라는 기업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 임직원,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한테 납품을 해주는 협력업체, 그리고 또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오염을 시켰던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은 잘못됐어 하고 고치라고 하는 NGO, 언론, 정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는 게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대전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ESG라는 대명사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ESG 확산의 세 축은 하나가 투자자고, 하나가 정부고,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ESG를 하면서 국내 기업, 지금 이게 정경련에서 조사한 건데요. 500대 기업 중에 60%는 ESG를 BGM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왜 ESG를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고객과 투자자가 요구한다, 수탁자의 의무다, 평판이 높아진다, 재무 수익이 높아진다. 우리가 지금 빨리 트렌드를 트래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갭이 있어요. 재무하고 비재무가 거의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시기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ESG 평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평가 지표의 항목들을 쫙 보면 S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저는 조직 문화, 휴먼 리소스, 조직 관리,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왜 이거를 보느냐.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거 없이, 근데 작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발등에 왜 불이 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애플이, 테슬라가 SK 하이닉스한테 우리 거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니네 ESG를 제대로 관리해라 라고 협력업체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국내에 작은 중소 부품사들한테 니네 제대로 관리하라고 다시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중소기업들한테도 지금 ESG 관리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ESG가 지금까지 뭔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ESG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조직이 커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영자 분들이시니까 대부분 다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유니레버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구글링을 돌려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유니레버의 지속가능 보고서 이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게 이해관계자 6대2, 우리가 생각하는 6대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사업 구조를 다 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 이해관계자 맨 첫 번째 게 our people, 우리 직원들이고요. 네, 소비자고요. 협력업체, 이렇게 쭉 여기 관점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떤 사업 전략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 안에 다 표시해놨거든요. 지속가능성을 회사에 입힌다고 해서 재무 성과가 나쁘다,
라는 것은 틀린 말인데요. IBM은 직원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는 회사고, 이 오른쪽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나온 건데 그거보다 한 70 몇 년 전에 장애인 직원을 제일 처음으로 채용을 한 회사예요. 이 IBM은. 그러면서 장애인 지용,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기의 경우는 이 직원들의 커뮤니티 조직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익명의 창구, 소통 창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충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가지고 제가 사례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게 결국은 하나의 트렌드를 읽고 리스크를 센싱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총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트렌드를 밀레니얼 직원을 통해서 읽어내고, 중요한 리스크가 있는 걸 리스크를 센싱해내고, 그리고 직원을 통해서 혁신을 해내는 거죠. ESG를 가지고 조직 문화를 연결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끌지 말고 S, 소통을 하며 G, 지지해주자. 네, 그래서 이끌지 말고 소통하고 지지해주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준비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